식선 좀 풀어봤나? 지금 주인은 안 풀었지? 은채 혹시 풀어봤어요? 이쪽은 안 풀어봤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대표 유형들로 빠르게 얘기를 좀 할게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에서 평행은 기본적으로 먼저 배웠다 했었죠. 그 다음에 대칭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하자면 대칭은 대칭당하는 대상에 따라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대칭하는 기준에 따라서 점대칭, 선대칭이 나눠져 있었지. 그래서 Y축, X축, 그 다음 Y는 X 대칭까지 선대칭 3개에다가 원점 대칭까지 해서 점대칭 하나 총 4개 배웠었고, 방법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이런 이야기였죠.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누구만 주의해? Y는 X였던 이 친구에 대해서만 자리 바꿔준다는 행동으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그게 점에 대한 대칭이든 도형에 대한 대칭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행동을 따라간다 였었고, 여기 있던 점을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 그랬지. 그럼 대칭을 하고 나면 이 친구는 정확히 자리가 바뀌어서 E-B,A라는 친구가 될 거고요. 너랑 2B-4,6-A라는 좌표가 있을 건데 그게 둘이 정확히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식이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2B 플러스 2-B 그거는 2B-4랑 똑같아. 첫 번째 식 하나. 두 번째 식은 A라는 친구는 6-A랑 똑같아. 두 번째 식 둘 이렇게 나오고 A, B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굉장히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5번으로 좀 넘어갑시다. 얘도 이제 너라는 직선을 가지고 뭐 하겠다? 대칭 이동하겠다라 얘기했잖아. 근데 도형이라고 해도 방법은 그대로고요. 대신 여기 써져 있는 문자의 자리를 바꿔주는 게 중요할 거거든요. 그럼 너라는 직선이 있는 상태에서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하라 그랬지. 그러면 얘를 XY의 자리를 뭐 해주자? 바꿔주자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2Y 더하기 KX 더하기 1이라는 게 0입니다. 이렇게 바뀌겠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이렇게 대칭시킨 친구가 처음과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결국에 1은 똑같고요. 비교를 좀 해보자. KX랑 EX랑 똑같아야 되고 KY랑 EY랑 똑같아야 되지. 그럼 상식적으로 K는 얼마가 될 거다? K는 2가 될 거다. 정답 4번입니다.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맞아요? 그래서 대칭 이동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나쁘진 않겠네. 이 정도는. 또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 아래쪽에 포물선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너라는 이차 함수를 가지고 무슨 대칭? Y축의 대칭을 했다. 그랬더니 꼭지점이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나는 저 함수를 뭐 하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자 라고 생각을 좀 하실 거고요. 여기 있는 요 친구요. 쭉 넘겨서 고민 좀 합시다. Y축 대칭이면 누구에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X에게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그러니까 Y는 하고 X 자리에 정확히 마이너스 X로 전부 대체를 해줍니다. 이렇게 X 자리에 전부 마이너스 X로 대체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너에 대한 연산이 끝나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니 그제서야 대칭이 완료됐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3,마일이라 그랬거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이 점도 이 함수를 지나가니까 대입하는 성립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문자가 2개가 들어있잖아. 맞죠? 그럼 이 2개에 대한 문자를 찾아낼 수는 없겠지.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꼭지점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여기서도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는 게 본인이 편한지 고민을 하세요. 쌤, 저는 문자는 나발이든 이 친구 표준형 바꾸는 게 더 편해요. 하실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그게 이거야. 쓰셔도 되고요. 쌤, 저는 차라리 문자는 좀 싫고 나와 있는 식을 가지고 함수를 쓰는 게 더 편해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내 추천은 일단 두 번째야. 웬만해서 문자보다는 숫자가 낫거든. 그래서 두 번째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여기 있는 친구로요. 꼭지점이 3,-1이었잖아. 그럼 얘가 말하는 함수는 y는 자, x-3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써져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앞에 최고차가 얼마겠어요? 어차피 얘 1살이니까 1 그대로 유지해주면 되겠죠. 내가 너를 갖고 표현을 했고요. 이거를 전개를 해버리면 누가 나온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다가 빼기 1하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아, 결론적으로 a는 얼마고 6이고 b는 얼마다? 8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끝나겠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함수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솔직히 이 문제가 대칭이동 문제라고 해봤자 대칭하는 이 행동이 어렵진 않지. 맞아? 대칭 끝. 그 다음은 꼭지점 갖고 비교 뭐 이런 거니까 결국 이 대칭에서 오는 어려움 자체는 크게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시 오른쪽 넘어가서요. 이번엔 또 누구에 대한 대칭하겠다? 원에 대한 대칭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너라는 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원들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대요. 무슨 말이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x축에 대한 대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어차피 원에서 중요한 내용 자체는 중심과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 중심이나 한번 해볼까? 얘들아, 도형 평행보단 점 평행이 편하거든 항상. 도형 대칭보다도 점 대칭이 좀 더 편해요. 여기는 2,-a라는 좌표가 있는 거 맞죠? 맞아요? 그리고 뭐 반지름은 똑같으니까 구분할 필요 없을 거고 너라는 중심과 얘의 중심 얼마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변해 있는 거 맞죠? 그렇지? 근데 얘는 무슨 축 대칭을 당했다? x축 대칭을 당했다. 도형이 x축 대칭 당했어. 점도 x축 대칭 그대로 당했겠지. 그럼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붙였다는 거 아니야? 그럼 x는 어떻고? 똑같고 y가 뭐하나? 부호가 반대다 이런 얘기지. x가 뭐하고? 똑같고 y가 뭐하다? 부호가 반대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x가 똑같을 테니까 너가 갖고 있는 2라는 x값과 너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b라는 x값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정리하시면 b는 얼마다? b는 마이너스 2다. 여기까지는 쓸 수 있겠네. 두 번째로 y 값은 부호가 다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마이너스 a의 부호를 바꾸면 a가 되겠죠. a라는 그 친구가 마선과 정확히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a, b에 대한 조건 두 개를 찾을 거고 두 녀석을 빼고 나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 정답 3번입니다 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대칭이동 봤는데 그닥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자,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갑시다. 17번 몇 개 남았니? 하나, 둘, 세 개. 오케이, 세 개. 점 2,a를 가져다 평행을 하고 대칭을 했다. 그치? 그리고 나서 누구만 물어볼게? y만 물어볼게 했으니까 우리 y에 집중 좀 합시다. 너를 3만큼 평행했는데 점에 대한 평행이잖아. 그러면 a 플러스 3이라 쓰는 게 맞겠죠? 맞아? 3만큼은 평행은 부호 그대로 기록했잖아. 그러니까 평행을 끝내면 2,3이었던 친구가 평행을 끝낸 순간 2,a 플러스 3이라고 좌표가 변했겠죠. 그리고 그 대상을 가지고 x축에 대한 대칭을 했지.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는 건 y의 부호를 바꾼다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y좌표는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돼 있었겠죠. 그렇지? 근데 너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써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a는 얼마다? 1이다. 정답 3번입니다 하고 끝낼 수 있겠죠. 여기까지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오늘 테스트에 들어있는 대칭이동 대부분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내용만 할 수 있으면 큰 무리는 없을 거고요. 내가 알기로는 50번 유형 하나는 넣어서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21번 점 1,a를 너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b, 마이너스 1이야. 그때 a, b값 좀 구해줘 이랬죠. 자, 드디어 나왔는데 너라는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지.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네 가지 x축, y축, 원점, y는 x 그 이외의 문제인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항상 뭘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대칭의 정의를 활용하는 거거든. 대칭이란 친구는 너라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별표랑 세모의 길이가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돼. 잘못 그리기는 똑같아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 둘의 거리랑 너네 둘의 거리가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돼. 다시 그러면 얘를 A라고 얘를 B라고 부를게요. A, B의 가운데 점이 너라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너네들의 무슨 점? 중점이 3,2야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럼 A, B의 중점 얼마가 돼요? 한번 찾아볼까?
b 플러스 1의 절반, b 플러스 1의 절반, 컴마 a 마이너스 1의 절반 요렇게 하시면 이게 중점이죠. 너라는 중점이 그게 3,2다 체크할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b도 찾고요. 안녕. 정리하시면 b도 찾고요. 넘겨서 계산 좀 합시다. b는 5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넘기면 4고 넘겨서 a는 결론적으로 또 5다 여기까지 나올 거거든요. 너 오늘 어디 가니? 놀러 가다가 잡혀 나왔구나.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21번 가지고 5랑 5 정답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른 건 상관없이 유형 50번 꼭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결론이 뭐다? 결론이 어떤 두 점에 대해서 그냥 가는 길에 내려주는 상황이 아니잖아 얘는. 그치? 두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여기까지 가긴 할 건데 반드시 이 도로를 찍고 가죠 이런 상황이었지. 그냥 생각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두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뭐 하자? 너네 대칭에다 치자. 그럼 여기 어딘가 점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긴 친구 너랑 너의 길이가 뭐해요? 똑같아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 여기서 한 번에 이어버리자 하고 넘어가는 아이디어였죠. 자, 그러면 그거 기억한 채로 두 점이 있어. 근데 어디 축 위에? X축 위에 P가 있다 그랬죠. 그럼 그냥 간단하게 찍어만 좀 볼게요. 뭐 명확하진 않아도 된다. X축, Y축이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5,1 어딨니? 마이너스 5,1 너라는 A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1,2 너라는 B가 있을 거야. 근데 얘가 어딜 찍어야 돼요? 반드시 여기 X축을 한번 찍어야 되지? 그럼 요렇게 생긴 거 보고 싶다는 얘기죠? 둘 중에 누구 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편한 대로 B'으로 한번 표현을 할게요. 오케이? 그럼 B'은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건데 Y값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Y값에 대칭을 통해 변화가 생겼겠죠. 그럼 Y가 원래 2였으니까 이제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않겠니? 맞아요? 자, 그럼 A부터 B'까지 한 번에 쭉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A, B'의 길이는 너랑 너의 길인 거니까 계산 조금 해봅시다 하고 여기 차이가 4만큼 나고 제곱하면 16 여기 차이가 헷갈리면 안 된다. 얼마큼 나? 3만큼 나는 거지. 3만큼에 제곱하니까 9 두 개 합치면 25 루트 씌워서 결국엔 5가 되고 정답은 1번입니다 하고 끝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어떤 걸 꼭 조심해라? 유형 50번 전체는 가능하다면 잊지 말고 핵심 아이디어가 뭐라고? 꼭 들려야 하는 지점에 대한 한 점에 대한 대칭 요거지. 그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나면 결론적으로 1단을 전부 끝났거든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우리 하나만 물어보자. 1단은 많이 어려웠니? 어땠어? 주희부터 물어볼까? 주희야, 1단은 어땠어요? 어떤 단어이 제일 어려웠어? 다 비슷비슷하게 어려웠어? 진짜로? 좀 쉬웠다는 단어는 없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 은채는? 1단은 어땠어? 기억 많이 있는데? 정과 그 내분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직방 있고 그 다음 원방 있고 그리고 도형이 평행 대칭이었거든? 어땠어요? 비교적 만만한 단어.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났어? 네. 그럼 직방 원방부터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래. 거의 비슷하지 너는 다. 보통 직방 원방부터 좀 힘들어 하거든요. 아마 시험 때 어디까지 들어갈지 정확히 모르겠다만 요거까지 들어가든가 중간에 요거 아니면 여기 절반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 이게 생각보다 양이 있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아니면 여기 전체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럼 1단원 양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이렇게 좀 잡으셔야 돼. 집합명제는 어려운 게 그나마 없어요. 그냥 나랑 안 맞으면 싫다, 재미없다 이게 맞지 어렵진 않거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좀 명확히 공부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던 것 중에 방금 은채 말했잖아. 제일 처음 거 그냥 제일 마지막 게 비교적 할만하거든. 중간에는 직방원방 어때? 좀 어렵단 말이야. 직방원방에 대한 기본 문제는 시험에서 일단 맞추자. 그리고 내가 되면 교과서 발전이든 올림푸스든
거기 있는 난이도 높은 몇 가지만 연습해서 시험 때 풀어내면 80점 정도까지 나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럴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 야, 고2 애들이 진짜 웃긴 게 고2 1학기가 좀 어려워. 아마 겨울방학 때면 너네들 울산일 수도 있긴 한데 1학기 좀 어려워. 근데 이 시기들 포기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그래서 한 친구가 작년이랑 그냥 비슷하게 했어. 수학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긴 하고 그냥 뭐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겠지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등수가 40등이 올랐어. 그냥 얘 위에 있던 40명이 줄줄이 포기해서 점수가 알아서 올랐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점수는 그대로인데 등수가 올랐거든? 그래서 참고하셔갖고 우리가 어쨌든 포기 안 하면 최소한 상향이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하세요. 자, 여기 페이지 집합부터 얘기를 들어갑시다. 집합. 자, 너희 받아도 사실 가져갈 생각 없지? 받아서 가져가. 이거 숙제고요. 집합은 굉장히 내용이 그냥 가볍거든요. 한번 볼까?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야, 니네 다 집합해. 무슨 뜻이야? 다 모여 이런 얘기지. 집합하는 얘기는 모인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집합이라는 건 누군가에 대한 모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집합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에 의해서 뭐 할 때 분명히 정해진다면 집합이야 이렇게 돼. 근데 중요한 건 조건에 의해서 분명해야 되거든. 분명하다는 얘기는요. 단 한 명도 딴지를 걸 수 없다는 얘기여야 돼. 일단 그건 조금 이따 밑에서 보고. 그 다음 원소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원래 막 구성 요소들을 갖고 원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원소는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의 개체 하나하나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이라고 어떤 게 뭐가 있을까? 봐봐. 열린 학원을 뭐 하는 학생들? 등록하고 수업 듣는 학생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자. 오케이? 명확하죠? 등록했다 안 했다 다닌다 안 된다 명확하잖아. 그렇지?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들끼리 모여있는 상황이죠. 그럼 너네를 합쳐서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 그럼 거기에 있는 각각의 개체들 주희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너는 뭐야? 원소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친구가 분명해야 되잖아. 시험 문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밑에 문제 잠깐만 가서 보고 올게. 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얘는 집합일까 아닐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 아니에요. 집합이 아니에요. 왜요? 잘하는. 그렇지. 잘한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너 집합 아니야. 어떤 친구는 10점만 맞아와도 아우 잘했네 10점이나 올랐네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90점 받아도 슬퍼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 그런 건 집합으로 쳐줄 수가 없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우리나라 국경일의 모임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가 지정한 어떤 그런 휴무들 있잖아. 그런 국경일들을 모아놨대요. 추석, 설날, 단오절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명확하죠.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거니까 너는 집합이야. 자, 태양계 행성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죠. 수금지와 목토천은 딱 정해져 있지. 너 집합이야. 인구가 많은 나라 모임 집합이 아니야? 집합 아니야. 명확하지 않아. 오케이? 1에 가까운 수의 모임. 1에 가까운 수의 모임. 아니에요. 1에 가깝다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을 체크하는 거구나 이 정도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데 그냥 표현을 알아보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A가 집합 A의 원소라면 원소가 아니라면 이런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표시를 좀 한대요. 혹시 너네 친구 한 명 아무나 이름 말해줄 수 있어? 딱히 없어요? 비밀이야? 알았어, 너가 하자. 너 친구 아무나 한 명. 나연이요? 자, 열린 학원이란 뭐가 있을 거다? 집합이 있을 거다. 오케이?
그럼 이 집합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지금 여기 반 3명만 쓸게 그냥 은서랑 은채랑 주희에서 이렇게 원래 3명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셋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예를 들어 은서라는 친구는 열린 학원에 뭐라고 봐도 돼요? 원소라고 봐도 되는데 당연히 되지. 구성 요소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삼지창 같은 포크로 표현을 해요. 근데 친구 누구? 나연이라고? 네. 내 친구로 했네. 병주가 있어요. 이거 맞아 안 맞아? 아니. 안 되지. 너 맞아. 오케이? 어려운 얘기니?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 삼지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뭐 9번, 10번 정도 좀 봐볼게요. 10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 집합 있죠? 그럼 10 이하인 홀수의 자연수 집합은 누구누구야? 1, 3, 5, 7, 9죠. 그럼 걔네들을 갖고 1, 3, 5, 7, 9 이렇게 표현만 하시면 일단 끝. 너가 가능한 모든 원소야. 그렇지?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물어볼게. 8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써볼게요. 8, 16, 그 다음 24, 그 다음 32, 그 다음 쭉쭉쭉 이렇게 넘어가겠지. 맞아? 그런 상태에서 32라는 친구는 A에 포함돼요? 안 돼요? 돼요. 포함돼요.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죠. 근데 20은 집합 A의 원소가 돼요? 안 돼요? 20은 안 돼요. X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래? A라는 친구 안에 마이너스 12가 원소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원소야 아니야? 원소 아니죠. 그럼 얘는 올바른 말이지.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A는 2분의 1을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 안 해요. 근데 포함한다 썼으니까 틀린 말이죠? 아 그냥 이 정도 얘기구나. 오케이? 그냥 어려운 얘기는 없겠죠. 다시 이렇게 해서 정수 Z의 집합을 뭐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정수를 Z 안에 들어있다 포함을 합시다. 7이란 친구는 Z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럼 삼지창을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4분의 1 정수야 아니야? 정수 아니야. 그러면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얘기겠죠? 이 정도면 이해하시죠 지금? 조금 넘어갔다 올게요 이제. 자 개념 28번 집합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집합에 대한 표현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야. 우리 일단 글씨 위주로 연습을 좀 해본다면 지금 여기 원소를 내가 나열해놨지 모든 친구들을. 그러면 얘를 갖고 우리가 무슨 법? 원소 나열법 이렇게 표시를 할 거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이렇게 써도 문제 없지 않아? 그냥 등록한 학생 이렇게 써도 딱히 문제는 없겠죠. 맞아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원소입니다 대답해도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럼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뭐가 있냐 정도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집합을 쓰다 보면 집합의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무한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집합의 원소가 몇 개? 무한개. 대표적으로 모든 정수를 모아놓은 집합이 있다 치자. 모든 정수의 집합의 이름 내가 A라고 부를게요. 오케이? 그럼 넌 정수니까 어디부터? 막 저 끝부터 해갖고 마이너스 3, 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엄청 많겠지. 그럼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가져다 뭐라고 쓸 수가 없어요? 다 써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으로 좀 줄여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를 차라리 조건으로 써버리면 어때요? 차라리 조건으로 써버리면 그냥 그게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누구? 집합 A는 정수야. 이렇게 쓰면 아무 문제 없겠지. 정확히 이 말 그대로 여기 딱 들어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너가 표현한 원소 나열이 좀 귀찮단 말이지. 그래서 편하게 뭐라고? 정수야 이렇게 불러도 괜찮겠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원소를 나열을 하든 조건을 제시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무슨 괄호? 이런 중괄호를 칠 거고요. 그 중괄호 안에 원소를 나열하니까 조건을 제시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구나 정도 하고 넘어갈 거고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점점점 써서 표현을 하겠다 뭐 그 정도로 쓸 수 있을 거고. 오케이? 그 다음 원소들의 순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순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복시키시면 안 돼요. 중복시키시면 안 돼. 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모르진 않을 거야. 이렇게 좀 해볼까? 동물이라는 집합이 있겠지? 그 안에 뭐가 있어? 사람 이렇게 있죠? 이런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냥 어릴 때부터 많이 썼던 거잖아. 얘를 뭐라 부른다? 벤 다이어그램이라 부른다. 그냥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원소들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뭐 이 정도인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보통 우리한테 그렇게는 안 시킨다. 대표적인 예시 딱 써져 있는 거 이렇게 좀 봅시다. 4의 양의 약수 집합 A라고 했어. 양의 약수니까 1, 2, 4 3개 있겠죠. 이렇게 1, 2, 4. 그러면 원소나열은 1, 2, 4를 다 표현하면 돼요. 문제없지. 근데 조건을 제시할 거면 이렇게 하면 돼. X 바 X는 4의 양의 약수 이렇게 쓰겠다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정수라고 하면은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다 누굴 처리를 해주냐? 어떤 원소가 있을 거야. 근데 말이야 그 원소는 누구냐면 X는 정수 이런 식으로 써주겠다는 거거든요. X는 4의 양의 약수 표현하면 아 저거구나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닥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36번 한번 보자. X는 8 이하의 짝수인 자연수잖아. 그럼 짝수 자연수 누구 있어? 2, 4, 6, 8 4개 있죠. 그래서 짝수 자연수는 2, 4, 6, 8이야. 그럼 그걸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달라 했으니까 집합 기호 안에 2, 4, 6, 8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를 37번을 알파벳이야 이렇게 하면 뭐 하면 돼? M, A, T, H야 이렇게 쓰면 끝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어렵니 혹시? 진짜 괜찮지? 그렇구나 이 정도 쓸 수 있겠네요. 자 조건제시법 하는 걸 차라리 좀 더 잘하셔야 되거든요. 차라리 좀 더 잘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써져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질 때마다 우리 내 필요에 의해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한번 연습 좀 해볼게. 5보다 작은 자연수 5개잖아. 그럼 x는 뭐 이하의? 5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47번. 얘는 마사부터 어디까지? 0까지 이렇게 되지. 그럼 차라리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뭐 편한 대로 쓰셔도 돼요. 나는 이렇게 좀 쓸게. x가 있는데 x라는 친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사부터 0까지인 정수 그냥 요 정도로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심지어 이런 표현들을요 이렇게까지 써놔도 괜찮거든요. 뭐 이런 거 그냥 들어만 둬. x란 친구는 말이야 어떤 친구냐면 마이너스 4부터 0까지고 동시에 정수 이렇게 쓰셔도 큰 무리는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법이든지 간에 뭐 알아만 먹을 수 있으면 된다 정도겠네요. 큰 무리 없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집합의 원소 개수로 되어 있는 무한집합, 유한집합, 공집합 3개 나오거든요.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모든 정수라는 친구는 너무 많다 그랬잖아. 무한개 있다 그랬잖아. 원소가 무한개면 무한집합, 원소가 유한개면 유한집합 그닥 불만 없죠. 근데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대상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공집합 요 친구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공집합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이런 차이가 좀 생기거든요. 컴퓨터 혹시 정보 시간에 컴퓨터 좀 배우나? 정보를 아직 안 배우나? 그냥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걸 잘 인지하셔야 돼. 첫날이니까 얘기 좀 해줄게. 0이라는 것이랑 없다라는 거 있지. 맞아? 같은 얘기일까? 라고 했을 때 이전까지는 0개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말 했단 말이야. 우리 집합을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다른 얘기거든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 0이라는 친구는 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다 보시면 되고요. 없다라는 건 다른 말로 그냥 비어있음 이런 얘기거든. 오케이? 비어있음.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공집합은 원소가 없단 얘기잖아. 원소가 모두 비어있단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공집합을 한번 내가 써봐야지 하면은 요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돼. 이 상태면 무슨 집합? 공집합에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쏘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너의 기호를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버려요.
아무것도 없음 비어있음 걔의 기호가 이거다 이 정도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실제 문제를 들어가면 어떤 짓거리가 나오게 되냐면 일단 저거 잠깐만 볼게. x는 1 미만의 자연수라는 말을 보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거든? 그럼 너는 공집합이야 해갖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정답이 된단 말이지. 문제는 이런 짓거리들을 해요 계속. 자 만약에 어떤 집합 A가 있는데 그 집합은 말이야 누구로 이루어져 있냐면 공집합의 집합으로 이루어졌어 이렇게 쓴 거야. 그냥 머릿속에 생각 좀 해보세요. 너는 공집합일까 유한집합일까? 이 친구 공집합일까 아닐까? 아, 유한집. 공집합. 잠깐 고민을 해보세요.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공집합 아니에요? 왜? 왜? 공집합이라는 이 시그널이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건 심볼이 맞아? 그럼 너라는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우씨 뭐라고?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건 비어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이 비어있음이란 표시를 집어넣어 놨던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공집합이 아니야 이렇게 될 거고 니네들한테 맨날 호번을 이런 거 물어본다고. 이거 공집합이니? 이거 공집합이니?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좀 뭔가 헷갈릴 수 있겠죠. 너는 뭐라고요? 공집합 맞아요. 너는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집합일 뿐이지. 맞아요? 내 말을 이해하나? 어쨌든 간에 그렇구나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여기 이게 표시가 하나 있거든요. n 괄호 열고 a 써져 있는 요 표현 있잖아. 너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이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 있니를 물어보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 봅시다. 밑에서 여기 다 써져 있는 A라는 친구 원소 4개가 있는 거 뻔히 알잖아. 누군가 나한테 와서 NA가 얼마야? 물어보면 4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다시 자 이렇게 들어있지. 너라는 집합을 요거 근데 만약에 이해하시면 정말 잘하는 건데 공집합을 결국에 이렇게 표현할 게 있었잖아. 너라는 집합을 A라고도 불러볼게. 오케이? 그럼 NA는 얼마예요? A 안에 들어있는 원소 몇 개야? 없어요. 0개예요. 0개. 그렇지? 그러니까 NA는 0이야.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 칩시다. 이 상황에서의 NA는 몇 개예요? 이때는 1개예요. 맞아요? 집합 안에 이러한 시그널이 하나 들어있네요.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48번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당연히 유한집합이야.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지? 너는 점점점 가는 걸 보니까 무한집합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얘는 0은 유한집합이야, 그렇지? 너는 무리수 몇 개일까?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무한집합입니다. 대답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세 자리 자연수 정해져는 있지 많은 걸 떠나 정해져는 있죠. 유한집합일 거야.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자연수 엄청 많거든요. 그치? 3, 6, 9, 12,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너 무한집합이야. 여기 있는 친구 뭐예요?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내가 아까 질문을 좀 잘못한 건데 공집합이야 유한집합이야 물어보시면 안 되고 공집합이야 아니야가 맞거든? 공집합은 안에 개수가 몇 개? 0개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개수가 0개면 유한계 맞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한집합이랑 큰 틀 안에 공집합이 들어있는 거거든. 그럼 저기 0부터 1 사이에 자연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공집합인데 공집합은 유한집합인 거 맞지? 0개 이렇게. 그래서 너는 유한집합입니다 쓰실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있는 거 몇 개만 좀 해보자. 자 NA 얼마니? 여기 들어있는 원소는 3개입니다. 뻔히 보입니다. 그치? 여기 있는 거 NA 얼마니? 그러면 너는 공집합에 대한 얘기니까 0개입니다.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에 있는 57번 얘가 몇 개인지 세야 될 거 아니야? 미쳤다고 손가락으로 세기 조금 많고요. 뭐 하시면 돼요? 너는 5의 배수야. 그렇지? 5의 배수야. 5의 배수로 100까지 들어갔다며. 그럼 100 나누기 5 하면 20 나오는 거 맞지? 20번 돌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NA는 얼마다? 20입니다. 이렇게까지 쓰실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할 수 있을 거고
나머지 뭐 딱히 다 비슷한 얘기일 겁니다. 60번까지만 하나 볼게. 얘를 만족하면 원소라는 거거든. 그럼 쟤를 만족하겠다라는 친구는 쟤를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 맞지?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 맞죠? 그렇게 되는 x는 몇 개 몇 개? 마3이랑 1입니다. 두 개가 원소고 그럼 NA라는 친구는 얼마다? 2다. 여기까지 대답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어려울까요? 괜찮겠지? 자, 넘어가서요. 우리 집합에 대한 문제들 간단한 거 하나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올게요. 잠깐만. 내가 오늘 숙제 페이지 프린트가 97페이지까지? 오케이. 자, 1번 하나만 딱 봅시다. 집합 아닌 모임, 우리나라 광역시 모임, 완벽히 광역시라고 이름을 붙여놓죠. 광역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9보다 큰 자연수 모임, 9보다 큰 자연수, 정확하지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 가까운 모임, 조금 큰 모임 이런 거 모르는 거야. 쟤보다 큰 자연수 확실해요. 자, 혈액형 A인 거 확실하다.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악기 확실하다, 그치? 근데 고도가 높은 산의 모임 이렇게 돼 있잖아. 고도가 높다의 기준을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하고 넘어가겠죠. 그냥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그렇지.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이 정도겠지. 자, 그 다음 4번. 하나만 풀보시면 되겠지. 네. 잠깐. 요거까지만 하자. 요거까지만. 나 사실 맨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20의 양의 약수 빨리 물어볼게. 20의 양의 약수 1, 2, 4, 5, 10, 20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죠? 그럼 거기에 속하지 않는 친구 쭉 읽어보니까 3이라는 친구가 있죠. 맞아요? 자, 근데 잠깐만, 다음 중 옳은 걸 물어봤네. 1은 속하는데 안 속한다 했으니까 거짓말인 거지. 3은 안 속하는데 속한다 했으니까 또 거짓말한 거지. 5는 속하는데 안 속해, 아이씨 이렇게 한 거고, 10은 있는데 있다고 말했으니까 옳은 말 한 거라 정답 4번이겠죠? 맞아요? 나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잠깐. 이 정도면 괜찮지? 자, 8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집합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의 원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하고 있지. 근데 집합 원소를 어떻게 줬다 이번에? 조건 제시하는 방법으로 줬네. 그럼 이 조건에 맞는 친구를 써봐야 될 거 아니야. 24의 양의 약수 1, 2, 3, 4, 6, 8, 12, 24 12, 24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일단은 3 괜찮아요, 6 괜찮아요, 8 괜찮아, 14 없고 24 있네. 정답 4번이야. 이 정도 하고 끝나겠죠? 어려운 얘기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10번 잠깐만 좀 볼게요. 여기서 3개 정도만 나랑 같이 할 건데 지금 숙제를 이제 풀어오실 때 좀 어려워하실까봐 한번 같이 볼게. 1부터 9까지 들어가는 그런 짝수 2, 4, 6, 8 4개 있는 거 맞죠? 그럼 너를 갖고 2, 4, 6, 8에 쓰는 거 문제 없겠네요? 그치? 자, 다시 100 미만의 10의 양의 배수야. 그럼 10, 20, 30, 40, 50, 60, 70, 80, 9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고 점점점 표현해도 괜찮겠네. 그래서 너를 가져다가 옳은 말 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90보다 큰 두 자리 자연수라고 써져 있는 걸 이렇게 바꿨잖아 서로가. 보통 편한 대로 좀 하세요. 나 같은 경우, 근데 이건 연습이 되긴 해야 돼. 얘를 보고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판단을 할 때는 반대로 가는 게 보통 편하거든요. 90보다 큰 두 자리 자연수니까 91부터 해서 99까지겠지.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3번까지도 옳은 말입니다.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본인들은 나중에 집 가셔서 4번, 5번 한번 체크해서 정답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자, 12번 한번 볼게요. 조금 이제 표현이 어색하게들 나와는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집합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근데 X라는 집합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A랑 B에서 하나씩 꺼내오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꺼내오고 걔네들을 더하면 그걸 X라고 부를게. 오케이? 그럼 가능한 대상들을 가져다가 체크하는 방법들을 보겠다는 건데, 만약에 A가 1이고 B가 1이면 두 놈을 합쳐서 X라고 부르잖아. 그치? 다시 뭐라고요? 두 놈을 합쳐서 X라고 부를게. 너네들 다 1, 1이면 2예요? 문제 없는 얘기지. 그럼 이번에 두 놈을 합칠 건데 1, 3이면 어때야 돼요? 합치면 4라는 원소가 생기겠죠? 똑같이 이번엔 2랑
1 들어오면 합쳐서 3, 2랑 3 합쳐서 5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이 표에 들어있는 2, 3, 4, 5 여기 있는 네 가지 친구들이 누구의 원소여야 된다? 집합 X의 원소여야 되겠다. X란 친구는 말이야 2, 3, 4, 5야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아 그래서 새로운 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정도일 거고, 저기 써져 있는 이 X 집합을 알아보는 방법들 있잖아. 처음이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는 건 이해하는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A에서 꺼낸 친구, B에서 꺼낸 친구 걔네를 더할게요 요 얘기니까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는 문제를 풀어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 넘어갈게요. 다시 14번, 17번 두 개 좀 풀 거고, 다음 좀 유한집합인 것은 돼 있죠. 일단 첫 번째 내용 이외에 나머지 모든 친구는 조건짓이지. 그럼 첫 번째 친구 잠깐 먼저 봤더니 뒤에 점점점하고 그냥 끝났죠. 그럼 그 뒤에는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무한개의 원소들이 쭉 나열됐단 거잖아. 너는 유한집합일 수 없겠네요. 큰 불만 없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 3, 4, 5를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2번이 하는 말은 0보다 작은 정수잖아, 그렇지? 0보다 작은 정수 마일부터 쭉 내려가죠. 몇 개 있어? 무한개 있겠지. 그러니까 너도 틀린 말이야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다시 3번 50 이상의 자연수도 엄청 많죠. 50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무한집합이 안 돼 이렇게 좀 쓸게요. 그럼 4번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놈만 X라고 부를게 이런 거잖아. 그럼 가능한 X는 풀마 3밖에 안 되겠지. 두 개 들어있으니까 4번이 정답일 거고요. 5번은 어때요? X는 EN이라고 부르는데 그 N이라는 친구가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N에다 자연수 1부터 집어넣어봐. 그럼 2, 4, 6, 8, 10, 12 이렇게 쭉쭉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 자체 결국에 2에 대한 짝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도 결국에 무한개가 들어오겠다 이 정도 표현이고요. 틀린 말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는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근데 그 A라는 집합에는 1, 2, 3, 3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일단 먼저 얘기를 해주고, N 뒤에다가 누굴 집어넣냐면 A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그 결론이 3개요? 이렇게 대답하는 식으로 배웠잖아. 근데 그냥 A를 미리 설정 안 하고 그 안에 바로 집어넣어도 뭐 해요? 그 안에 1, 2, 3이야 이렇게 집어넣어도 똑같이 3개라고 대답은 하실 수 있겠죠? 그냥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집합 2라고 써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 집합의 원소는 2밖에 없는 거 맞지? 그러니까 원소 1개, 오른말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원소 3개, 오른말 이렇게 들어오겠죠? 세 번째 집합은 3의 양의 약수야. 어차피 1, 3 있는 거고 2개, 오른말 되겠죠? 마지막으로 누구여야 되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집합 0, 1 들어있잖아. 개수가 몇 개? 2개가 될 거고요. 집합 4는 숫자는 크지만 원소 개수는 1개니까 1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쓰는 건 이런 말 쓰고 있는 거거든. 그럼 얘가 틀린 말이고 정답은 4번. 5번은 과연 어떤 의미냐? N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공집합 들어있어요. 공집합은 원수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0개. 결론은 옳은 말 되고 넘어가겠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부분집합 얘기 좀 볼게요. 부분집합.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합의 정의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대상이 분명한 거 이렇게 했잖아. 지금 우리 87페이지 볼 거고, 부분집합이라는 건 집합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집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집합에 대한 부분, 그거를 부분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원소에 속할 때 부분집합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좀 해볼게요. 경화라는 어떤 집합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경화라는 집합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자, 지금 니네가 내가 3반이라고 부르거든요. 3반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볼게요. 그럼 3반에 3명이 딱 들어있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경화라는 집합이랑 3반이라는 집합 중에서 누가 큰 집합이고 경화가 큰 집합이고 3반에 있는 모든 원소는 경화 안에 있는 애들이랑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너는 3반은 경화의 무슨 집합이야? 부분 집합이야 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 걔네들의 표시를 이렇게 써주거든요. 아까랑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아까는 삼지창살이었지. 얘는 두 개 들어있죠. 맞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하셔도 되는데 난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봐봐. 원소라는 대상은 하나하나의 개체잖아. 그래서 좀 더 작은 친구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합에서 꺼내오려면 이렇게 생긴 포크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근데 집합이라는 대상은요.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이라는 대상은 원소보다는 큰 친구들일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무조건 크는 건 아닌데 어쨌든 큰 친구들을 모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적 널찍한 포크로도 찝히겠다 그냥 이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2개짜리 있는 거, 원소는 3개짜리 있는 거, 요 내용을 좀 기억을 일단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부분 집합을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부분 집합이 아니라면 띵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경화 친구들 중에서 도혜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너네 학년이 아니거든요. 그럼 같은 반에 없겠지 지금,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까지 합쳐서 내가 그냥 너네는 같은 반으로 하자 하고 이렇게 수업을 해버린 거야. 오케이? 그러면 3반이라는 친구 경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 잘못 얘기했다. 바본가? 예시를 좀 바꿀게요. 그래 숫자로 갑시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 안에 멋진 집합 X 집합을 만들 거야. 근데 X 집합에 누굴 넣냐면 0, 1, A 집합엔 3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쓸 수 있니? A라는 집합 안에요 X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 맞아요? 근데 X라는 집합 안에 0이라는 집합 들어올 수 있죠. 맞아요? X라는 집합 안에 1이라는 집합 들어올 수 있겠지. X라는 집합 안에 집합 0, 1 요것도 들어올 수 있는 거 맞죠? X라는 집합 안에 3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 정도 얘기일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그 정도로 부분 집합이 아니다. 넌 부분 집합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분 집합의 정의 자체가 모든 원소가 속해 있어야 되는 거야. 모든 원소가. 부분 집합의 성질 1, 2, 3 써져 있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세요?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부분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부분이라는 건 전체에 해당하는 일부분을 좀 얘기하는 경우가 크잖아. 그치? 근데 이 수학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 대 일부 혹은 전체까지 포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서가 있어서 치자. 야호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다리를 하나 딱 떼요. 다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다리를 가지고 너라는 집합의 부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부분 집합에서는 얘 전체를 가져다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이것도 부분이야? 라고 부를 거거든요. 오케이? 그냥 그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숫자로 따지면 이제 요걸 된다면 그만 좀 할게.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집합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0, 1, 2 이렇게 3개가 들어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A라는 집합 자체가 똑같은 대상을 똑같이 표현한 거다 보니까 A 속에 A를 표현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너는 올바른 말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애초에 부분 집합의 정의가 모든 대상이 뭐하다? 모든 대상이 다른 집합에 속한다잖아. 모든 대상이 다른 집합에 속한다.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속하고 있죠. 맞아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야. A 집합 안에 A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로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무슨 얘기냐면 사실 3개는 좀 많고요. 2개 정도로만 해서 잠깐 표현을 해볼게. 자, 원소 0, 1 2개가 있다 칩시다. 그럼 A의 부분집합을 전부 써볼게. A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을 전부 써볼게. 자, 첫 번째 케이스로 뭐가 있을 거냐면 저 원소를 둘 다 뭐한 경우? 갖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로 0만 갖고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만 1만 갖고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안 갖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결론이 들어올 거거든. 너네 4가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부분집합이야? 너네 전부 다 A에 대한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이야. A 속에 있는 자기 자신, A 속에서 0만 뽑아온 거, A 속에서 1만 뽑은 거, A 속에서 아무것도 안 뽑은 집합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A라는 친구를 잘게 쪼개든 덩어리로 쪼개든 전체를 추출하든 해서 만들 수 있는 집합이 부분집합이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집합의 의미 자체가 아무것도 안 뽑아왔음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떠한 집합이 오든지 간에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이 돼 있을 수밖에 없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A, B 있고 B, C 있대요. 그러니까 B에서 뽑은 A, 아니 C에서 뽑은 B가 있고 B에서 뽑은 A가 있대. 그럼 내용상으로 얘네들의 순서가 이렇게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사람 중에 여자가 있고 여자 중에 은서가 딱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 애초에 사람 안에 은서가 들어있는 구조이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써져 있겠구나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옆에다가 이 문장은 하나 좀 써놓읍시다. 부분집합이라는 대상 자체가 정의는 조금 헷갈릴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게. 집합에 대해 뭐 하는 경우? 전체, 덩어리, 일부 추출하면 부분집합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 돼요. 부분집합이다. 어떻게? 전체, 덩어리들, 뭐 일부 이런 것들 있잖아. 만약에 3개는 눈에 좀 잘 보이긴 하겠다. 3개 한 번만 써볼까? 나랑 생각이 똑같은지 좀 봐주세요. 0, 1, 2 있었어. 그럼 여기서 전체 추출하면 0, 1, 2죠. 맞아? 덩어리를 추출한다는 건 0, 1을 추출하든가 아니면 0, 2를 추출하든가 아니면 1, 2를 추출하든가 뭐 이런 케이스가 있었겠지. 그 다음에 하나 추출하는 건 0, 하나 추출하는 건 1, 하나 추출하는 건 2, 그 다음에 아무도 추출 안 하는 거 공집합 이렇게 들어오거든. 너네들 전부는 A에 대한 집합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전체, 덩어리, 일부 추출하면 뭐다? 부분집합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3번 내용에다가도요 밑줄을 쭉 그어 놓으시고 결국에는 P랑 Q 이렇게 있다 치면 누가 크냐면 항상 뒤쪽이 크다. 뒤쪽이 크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숫자가 크다는 게 아니라 벤 다이어그램의 범위가 넓다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예시로 들었던 문장이 이랬단 말이야. 사람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벤 다이어그램 속에 여자라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이 속에서 은서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범위로만 따지면 3개의 집합 중에 누가 제일 크다? 얘가 제일 크다. 누가 제일 작다? 얘가 제일 작다. 그거를 저기 있는 표현 그대로 쓰면 너라는 집합은 사람이라는 집합 속에 들어있을 거고 이렇게 써야겠다. 그런 친구는 어디 안에? 미친 사람. 여자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을 거고 너는 사람 안에 들어있을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뒤쪽이 항상 제일 뭐하다? 제일 크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게 조금 확장되면 명제까지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요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1번부터 간단한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볼게요. 집합 A는 2, 5, 7, 10 4가지를 들고 있어요.
부분집합이면 두 개짜리, 부분집합 아니면 짝대기 그어서 표현 좀 해줄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집합 7. 자, 잘 들어야 돼. 내가 저걸 앞으로 볼 때 계속 집합 7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오케이? 집합 7이라는 친구는 A 속에 있는 거 누구만 꺼내온 거야? 7 하나만 꺼내온 거지.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두 번째 있는 집합 5, 8 요 친구는 A에서 꺼내올 수가 없죠. 8이 지금 저기 없었지.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대답하실 수 있겠죠? 다시 이번엔 7, 1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집합 7, 10 너는 저기서 꺼내올 수 있어. 오케이? 쭉쭉 내려가서요. 6번 정도 봅시다. 공집합이란 친구는 우리 위에 있던 내용이 2, 5, 7, 10이었잖아. 맞아? 2, 5, 7, 10에서 아무것도 안 꺼냈던 얘기니까 부분집합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주의할 점, 여기 밑에 하나 적어놔. 주의할 점, 어떤 거? 집합, 공집합이라고 표현된 너가 있어. 너는 A 속의 원소가 아닙니다, 지금. 오케이? 왜요? 공집합이라는 저 친구는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안 뽑았다는 얘기니까 이게 하고 있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 공집합이라는 심볼을 뽑아왔단 말이거든요. 공집합이라는 심볼 자체가 여기 위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너를 뽑아내는 추출하는 행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입니다. 자, 한 요 정도로 보자. 10번 정도로 잠깐 볼게요. 자, 집합 X 있고 집합 Y가 있거든요. 원소로서 표현을 좀 하자. 절대값 X라는 친구가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가능한 거 마 1, 0, 1 이렇게 3개 있겠죠. 그래서 너가 마 1, 0, 1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 있는 요 친구는 X제곱이 1이니까 가능한 친구는 마 1과 1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 뒤쪽에 있는 친구가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집합의 범위가 넓어야 된다. X랑 Y 중에 누가 더 넓은 범위를 표현하는 거야? 당연히 X가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Y랑 X 중에 X가 바본가? X가 뒤로 들어오고 Y가 앞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X라는 친구에서 뽑아서 Y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직사각형, 정사각형 한번 봅시다.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중에서 누가 더 넓은 범위니? 잘 헷갈릴 수도 있기는 한데 직사각형보단 정사각형이 필요한 조건 자체가 더 많죠. 필요한 조건이 많다는 얘기는 되기가 더 까다롭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면서 정사각형일 순 있지만 한번 다시 직사각형이면서 정사각형인 건 확인이 안 되지만 정사각형은 반드시 직사각형이거든.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친구들 중에 몇 개를 뽑아오면 걔가 정사각형인 거잖아. 결론적으로 누가 더 넓다? 직사각형이 더 넓다? Y랑 X 중에 X가 뒤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요. 오케이, 여기 있는 거 15, 16 두 가지 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너네들이 부분집합의 기호들을 표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고민을 잘 하셔야 돼. 15번을 딱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대상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두 개를 뽑아서 왼쪽을 만들 수 있지. 그냥 쟤네들의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대상이니까 부분집합이 가능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정확히 뭐라고 읽게 되냐면 너는 집합 AC고 너는 집합 ABC인데 집합 ABC로 뽑아서 집합 AC를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16번도 같은 명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로 C를 만들 수 있네 이 생각이 들잖아.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이 C라는 친구는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 중에 C가 있는 건 맞지만 C라는 원소가 혼자 있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분집합으로 표현을 못 해줍니다. 오케이? 얘가 옳은 말이 되려면 뭐가 되셔야 돼? 집합 C라는 친구가 있고 집합 ABC라는 친구가 있으면 그제서야 뭐다? 부분집합이다 표현이 될 거다. 오케이? 그래서 집합 기호가 없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공집합밖에 없다. 너는 요거 그 자체로 집합이다라는 뜻이지만
그거 이외에 나머지 친구들은 저렇게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응.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건 다 봤고요. 우리 귀찮은 거니까 21번 같이 좀 할게요. 어차피 너네 이거 써야 되니까 내가 쓰는 거 그대로 빨리 써버려. 5 이상의 홀수인 자연수 미리 씁시다. 5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는 기본적으로 1, 3, 5야. 그치? 너를 집합으로 할 거야. 저 친구에 대한 부분 집합 꺼내와 이랬지. 3개짜리부터 좀 귀찮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 전체 집합 1, 3, 5 하나. 덩어리 뛴 거 꺼낼 거니까 2개씩 1, 3 하나 1, 5 하나 마지막으로 3, 5 하나 이렇게 해서 2개짜리도 하나씩 만드시고 다시 누구? 1짜리 하나 3짜리 하나 5짜리 하나 그치? 그 다음에 너네들을 하나도 안 꺼내온 거 0개 그건 공집합 표현하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가능한 부분 집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들어오겠다. 오케이? 우리가 요거를 정확히 푸셔야 돼요. 자, 여기다 잠깐 별표. 요 내용들이 실제 시험에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이거든요. 너네들을 헷갈려 죽이려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잠깐 물어볼게요. 집합 A는 말이야. 너랑 너가 들어있어 이렇게 써져 있잖아. 여기 원소 몇 개야? 3개야 4개야? 라고 했을 때 이 원소는 3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네 혹시 엑셀 같은 거나 뭐 다뤄본 적 있죠? 그런데다 표에다 값을 입력할 건데 입력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뜨는 거 뭔지 알아? 회색 글씨로 내용이 비어있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회색 글씨로 요 상황이랑 아무것도 안 쳤을 때 이렇게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내가 타자는 뭐라고 쓰는 경우? 타자를 쳐서 내용이 비어있음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 있죠. PPT 만들 때 대부분 그런데 PPT 딱 처음 하면 레이아웃 화면에 딱 뭔가 비어있는 거 있잖아. 그치? 딱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지. 근데 내가 그거를 직접 친 거랑은 내용이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런 케이스는 정보가 있다 없다?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뭐라 불러요? 내용이 비어있음 이라는 이 문장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지. 요 값이 정확히 그대로 들어있는 거지. 제가 지금 그딴 소리 하는 거거든. 자, 집합 0, 1 마지막에 집합 2, 3 이렇게 있잖아. 여기 있는 걸 한글로 써보면 첫 번째 원소는 0 오케이? 두 번째 원소는 누구라고? 1이라고. 세 번째 원소 누구냐면 집합 2, 3이라고 직접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원소가 몇 개야? 3개야. 이걸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또 안 되는 거. 우리 아까 이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여기 있는 C처럼 집합에 대한 개념으로 저 친구가 혼자 나와 있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집합일 거면 집합비고 써져 있어야 돼. 맞죠? 원소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아까. 이걸 잠깐 볼게. 0이라는 친구는 A의 원소다. 올바른 말이죠. A 0이라는 친구 정확히 들어있죠. 괜찮네. 그렇지? 근데 3이라는 친구는 A의 원소다. 이건 옳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나는 3이라는 친구가 있는 게 아니라 집합 2, 3이라는 그 대상이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3이라는 친구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7번 27번 집합 0, 1 이렇게 돼 있지. 집합 0, 1은 A의 부분 집합이니 물어봤거든요. 여기에서 덩어리진 걸 꺼내와서 저걸 만들 수 있니? 가능하죠. 너네 둘을 꺼내오면 0, 1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너는 부분 집합 가능해 대답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집합 2라는 친구도 A의 부분 집합이니? 아니요. 나는 애초에 원소로 집합 2, 3이라는 대상이 있는 거지 2라는 친구만 따로 추출할 수 있다 없다? 애초에 없어요. 너는 틀린 말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다시 29번 들어가시면 집합 2, 3이라는 친구는 A에 대한 뭐다?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이거 진짜 주의해야 돼. 자,
요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옳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지금 틀린 말이야. 왜 그런지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위에서 뭐라 그랬어? 야, 집합에 대한 기호를 쓸 거면, 야, 집합에서 뭘 꺼내면 부분 집합으로 꺼낼 거면 집합 기호를 쓰든가 아니면 뭘 쓰든가? 이걸 쓰든가 아니면 이걸로 쓸 거면 C라는 친구는 원소야. 누구의 원소야? A, B, C, D의 원소야. 이렇게 쓰는 건 허용이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 요 내용 딱 내려와서 보면 집합 기호가 써져 있는 척하죠.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집합 2, 3이라는 그 내용 자체로 얘를 꺼내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있는 요 친구를 갖고 너가 원소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얘 집합이라고 원소라고? 원소라고. 원소의 이름이 뭔 거야? 집합 2, 3이라는 원소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원소를 꺼내왔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맞아요? 만약에 너를 이렇게 쓸 거면 일단 틀린 말이고 여기 옆에다 옳은 예시 2개만 좀 써주세요. 저 친구를 원소로 바라볼 거면 집합 2, 3이라는 원소는 A에 들어있나요? 맞아요? 이렇게 쓰시든가 아니면 부분 집합을 묻고 싶은 거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 A의 부분 집합으로요 집합 2, 3이라는 그 대상이 들어간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겠죠. 맞아요? 집합 2, 3이라는 그 원소를 집합 기호로 표현을 하시든가 아니면 너라는 원소를 묻는 거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요게 항상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올 수가 없어. 항상 나오고 초반에 제대로 안 해도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정확히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인지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아, 그래서 29번 이렇게 해서 X구나. 자, 30번. 그럼 이번엔 집합 1, 2, 3 이렇게 나와있지. 자, 집합 1 하나랑 집합 2, 3 이 친구 두 개를 묶어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부분 집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써지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요 지금 여기 있던 딱 요 문제를 정확히 풀고 지금 한 말 그닥 이해가 안 가진 않는 거다. 그렇지? 표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요렇게 돼 있으면 집합 시험 범위는 괜찮을 거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요 서로 다른 집합 한 번만 확인을 할게요. 꽤 많네?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한 얘기는 무슨 말이냐? 집합 A, B가 서로 같으면 등호 쓰시면 되겠죠. 다르다 쓰면 되겠지. 근데 집합이 같다란 말은 다른 말로 모임이 같다는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친구들이랑 카톡방, 뭐 DM방 이런 걸 만들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인원이 똑같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굳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너네들에 대해서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어. 우리 열린학원 3반 이렇게 딱 만든 거야. 그리고 너네들의 인원을 그대로 모아다가 이번에는 뭐 7월 28일 수업 들을 사람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대상이 어차피 똑같지. 그럼 사실 두 개는 무슨 집합이라고 봐도 돼? 같은 집합이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 하냐면 하나의 부분 집합이고 다른 하나의 부분 집합이면 그걸 뭐라 부르겠다? 같은 집합이야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를 아까 전에 있던 의미랑 같이 결부시켜 생각을 좀 해보면 혹시 부분 집합 정의 방금 듣고 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부분 집합은 한 집합에 대해서 내가 만든 그 부분 집합이 모든 원소가 원래 있던 집합에서 나온 친구들이라면 부분 집합이야 이랬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미 있던 전체 재료에서 꺼내서 만든 집합 이런 거잖아. 근데 이 말이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물함이 있어. 거기 있는 거 책들을 막 꺼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 책상 서랍에 딱 넣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 사물함과 책상 서랍 중에 누가 큰 대상이야? 사물함이 큰 대상이지. 그럼 사물함의 부분 집합으로 내 책상 서랍이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정확히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사물함에서 꺼내서 만든 서랍이고요. 서랍에서 꺼내서 만든 사물함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사물함과 서랍에 전부 뭐가 있다는 거야? 똑같은 내용이 있다는 거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우리는 부분 집합이야 표현을 할 거고요. 이 내용을 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같은 집합이어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야, 너네한테 만약에 야 2, 4, 6 같은 집합이야 다른 집합이야? 같은 집합이요.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친구를 마주치게 될 거냐면 집합 1, 2라는 친구랑 2의 양의 약수 이렇게 표현을 했다 칩시다. 오케이? 2의 양의 약수 같은 원소를 갖고 있어도 표현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너랑 너는 전부 무슨 집합이야? 같은 집합에 이거 구분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만들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까 전에 이제 마지막에 진부분 집합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런 얘기 했었거든 우리가. 부분집합이란 단어에서 오는 어색함이 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전체의 일부를 표현하고 싶은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진부분집합은 진짜 부분집합을 의미하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 부분집합에 전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전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부분집합은 전체, 덩어리, 일부 혹은 추출 안함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했잖아. 근데 그 중에 진부분 집합은 전체는 빼고 진짜 일부분을 표현하는 일부분 집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서 몇 개만 빼면 돼? 딱 한 개만 빼시면 되는 거야. 아까 전 문제 있을 거니까 같이 좀 볼게요. 일단 31번 순서를 다르게 했지만 원소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러면 A, B는 같은 집합이야 표현하는 건 이상하지 않겠죠? 다시 32번 32번을 보자. 요렇게 딱 있어요. 5의 양의 배수 5, 10, 15, 20 이런 식이지. 얘는 아니죠. 맞아요? 그러면 A, B가 같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의미상 이렇게 되는 거야. A에 있는 대상들을 꺼내서 B를 만들 수 있지. 그치? 근데 B에 있는 대상을 꺼내서 A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 너는 같은 집합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36번 좀 잠깐 봅시다. 걔네들이 같아지도록 하는 실제 시험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같아지도록 하는 A, B를 찾아와 이랬어요. 근데 너 원소 몇 개야? 2개지. 너 원소 몇 개야? 2개지. 그럼 서로가 대응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1이 있다, 나는 0이 있다. 그럼 반대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도 0이 있어야만 하는 거고 나도 1이 있어야만 하겠죠. A가 0이고 B가 1이다. 문제 없는 얘기겠지? A가 0이고 B가 1이다. 이런 게 같은 집합에 대한 이야기. 자, 다시 여기 있는 거 42번 3개만 할게요. 이렇게 좀 써. 이거 쓰는 건 나만 쓸게. 너네 편한 대로 하세요. 얘에 대한 부분 집합 있지? 맞아? 부분 집합은 이렇게 썼잖아. 3개가 다 들어있는 거. 그 다음 2개씩 들어있는 거. 그 다음 A, B, C 이렇게. 그 다음 하나씩 원소가 들어있는 거. 좀 귀찮아갖고 그 다음 안 들어있는 거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근데 진부분 집합이란 친구는 누구만 삭제하면 돼? 전체 너를 삭제하시면 돼요. 쟤만 없으면 모두 일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지. 맞아요? 진부분 집합 구해라. 저 말만 알아들으시면 된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한 얘기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미 문제를 좀 풀었거든요. 자, 요거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해줄게. 집합 A, B, C에 대한 부분 집합이잖아.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가 나왔죠. 그럼 그 집합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냐? 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있는 3가지 원소들한테 가서 초대를 하는 거야. 그냥 A야, 너 우리 새로 부분 집합 만들 건데 올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갈래 혹은 싫어 이렇게 하겠지. 얘도 갈래 싫어 갈래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한 원소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개예요? 2개죠. 가거나 안 가거나. 그 행동을 몇 번의 원소가 3개니까 3번 하겠지. 그럼 경우의 수 측면에서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 2가지 선택권을 갖고 있는 대상이 3놈이고 그 3놈이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 하게 된다? 2에 대한 n제곱계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야. 책에선 어려울까봐 일부러 n으로 안 쓰고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주셨네요. 오케이? 그러면 집합 개수마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4개짜리는 죽어도 안 쓰고 있지 지금. 왜 그럴까? 만약에 집합 0, 1, 2, 3이 있었다 칩시다. 오케이? 여기서 나오는 부분 집합 몇 개야? 너가 할 수 있는 행동이 각각이 2개씩 있는데 그걸 몇 번 물어봐야 돼? 4번 물어봐야 되지. 그래서 4제곱 딱 이렇게 붙이면 16, 16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진짜 4개가 있으면 16개의 집합을 다 써줘야 되는 거야. 존나 귀찮겠죠? 이건 솔직히 이걸 쓰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쌤들이 너네를 미워한다면
논술형 그 뭐라 해야 되냐 수행평가 거기에 하나 정도 다를 수도 있겠다. 이슈 16개를 쓰는 노동을 좀 하셔야 될 수도. 보통은 3개까지가 마지노선이긴 합니다. 8개 이렇게. 오 그렇구나. 그러면 진부분집합이라는 친구를 생각을 해봅시다. 진부분집합은 전체를 뺀 집합이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있던 16가지 중에 누구만 빼면 돼? 모두 다 참여할게요 하는 그 한 가지만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빼기 1 이렇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겠죠? 괜찮지 지금? 자, 그래서 내려가서 부분집합 개수 이제는 진짜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가 다 쓸 필요가 없다. 개수만 세볼게. 대상은 하나, 둘, 세 개예요. 세 녀석이 할 수 있는 행동 몇 개야? 2개씩 간다 안 간다 대답을 내릴 거고 세 녀석이니까 세제곱 쓰시면 되겠죠. 결론은 8개. 정말 궁금하면 뭐 하시면 돼요? 나열 한번 쭉 해보는 거야. 오케이? 별로 궁금하지도 않지? 요거 개수 좀 많으니까 나랑 같이 셉시다. 계속 얘기하지만 너는 2씩 올라가는 친구야. 2씩 올라가는 친구인데 14에서 멈췄어. 그러면 7번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겠지? 대상은 7개 있을 거고요. 그러면 2에 대한 7제곱 표현하면 되겠다. 혹시 외웠을까? 2의 5제곱이 30입니다. 2의 6제곱이 64야. 2의 7제곱은 얼마? 128이다. 그래서 결론은 128가지입니다. 대답하시면 끝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나머지 조건 문제들은 너한테 뭘 원하는 거야? 저기에 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나 세봐 이런 정도 얘기일 거거든요. 48번까지만 좀 해볼게요. 소수인 한 자리 자연수 누구누구야? 2, 3, 5, 7 이렇게 4가지 들어있겠죠. 결론은 2의 4제곱 16개입니다. 계산 끝. 이 정도가 되겠다. 진부분집합 개수 그냥 요거 하나만 할게요. 3개죠? 그러면 2의 세제곱 들어올 건데 거기서 빼기 1개 결론은 7개입니다. 끝. 이 정도지. 부분집합 개수 세는 건 어렵진 않더라. 괜찮죠? 자, 마지막으로 개념 33 하고요. 문제 몇 개 딱 틀다 보면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자, 개념 33. 이번에는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거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문제 경원수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그렇지? 나한테 점점 어떠한 상황을 요구를 해요. 오케이?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4개가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 나 근데 아무리 봐도 1은 싫더라. 1은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얘 빼자. 얘 있는 건 꼴 보기 싫어. 오케이? 그럼 쟤를 빼고 나서 뭘 만들자? 부분집합을 만들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나는 근데 3이 너무 좋아. 3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3을 꼭 끼자. 오케이? 그러고 나서 뭐 하자?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첫 번째로 1을 뭐 한 경우? 제외한 케이스만 세볼게요. 1을 제외했으면 너는 선택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애초에 받지도 못한단 말이야. 그럼 선택권 있는 대상은 3가지니까 2의 세제곱 쓰게 되겠죠? 결론은 8개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뭐 하자? 3을 이번에는 포함해볼까? 3을 반드시 포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한테도 선택권이 없어요. 너는 확정이거든. 0, 1, 2한테는 물어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2의 세제곱 8이 이렇게 되죠. 만약에 조건이 어떻게 나온다면 1은 뭐하고 제외하고 1은 제외하고 3을 뭐한다면 포함한다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1도 3도 선택권은 없어요. 결론은 남은 두 놈한테 물어보기만 해서 가능한 경우 4가지 이렇게 끝나겠죠. 특정한 게 있다 없다에 대한 얘기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그 개수만큼 선택권을 박탈시켜라 이 정도가 되겠죠. 자,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봅시다. 저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친구를 뭐 해주세요? 반드시 좀 가져주세요. 다른 말로 2에 대한 선택권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치? 그러면 2에 얼마? 세제곱만 하시고 정답 8 쓰시면 끝나겠죠. 자, 요 친구 원래 대상이 몇 개였어? 5개였네. 근데 그 중에 3녀석의 선택권을 뺏어버렸어요. 남은 건 두 놈이니까 두 놈한테 선택권 줘서 4가지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 없지. 자, 62번 좀 봅시다. 이 내용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 문장을 보시고요. 정확히 여기는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이거랑 저거 저렇게 되는 집합 X 이렇게 써진 거 있잖아. 요 의미 정확히 받아야 돼. X라는 친구는 B에서 꺼내서 만든 거고요. X에서 꺼내서 A가 태어났대요. 오케이? 생각을 해보자. B라는 친구 1, 2, 3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꺼내서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그럼 원래 그냥 꺼내기만 하면 되니까 뭐 하면 돼요? 가능한 부분 집합은 여기서 2의 세제곱 이렇게 하고 끝났을 거란 말이지. 근데 X에서 꺼내서 A를 만들어야만 한단 말이야. 맞아요? 이 문장 자체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가 태어났다는 말은요. X는 반드시 누구를 갖고 있다? 반드시 1이란 뭐를? 원소를 갖고 있어야만 하겠지. 그렇지? X가 저게 있어야지만 꺼내서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X를 원래 만들 땐 이 세제곱이었을 텐데 여기서 1은 그냥 필수적으로 뽑아야만 하는 대상이 돼버렸죠. 그럼 1에 대한 선택권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제. 그럼 2, 3을 추가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니까 결론은 몇 개? 2의 4제곱, 2의 제곱 결과는 4. 이게 정답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 문장을 알아듣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다시 밑에 있는 거 한 64번 정도는 나랑 같이 할게요. 다시 B라는 친구에서 뽑아서 만들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갖고 누구를 뽑지 말지 계속 고민을 했을 거거든. 근데 이제 A를 딱 보니까 가만히 있어. 마3과 3이라는 친구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얘는 고민할 여유가 이제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남은 대상 몇 개? 3개에 대해서만 고민할 거니까 2의 세제곱 끝이 8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몇 문제 남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맞네? 8개 딱 하면 끝나겠다. 8개 다 못하겠다. 몇 개만 좀 할게요. 자 다음 중 집합 너라는 친구가 있는데 부분 집합이 아닌 거는 이렇게 물어봤죠. 오케이 4번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왜요? 여기 7이라는 원소를 뽑아온 거 자체가 꼴보기가 싫대요. 나쁘지 않은 얘기겠지. 자 그대로 또 넘어갑시다. 5번 한번 봅시다.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B가 있어요. 옳지 않은 거 좀 골라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A의 부분 집합으로 0을 쓰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거 틀려요. 왜 틀려요? 집합을 쓰실 땐 공집합을 제외한 경우에 무조건 집합 비율을 쓰셔야 돼요. 네. 오케이? 근데 얘는 집합 비율을 안 썼지? 그러니까 너는 틀린 말이야.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 많이 틀리더라. 두 번째, A라는 친구의 부분 집합은 집합 0, 1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집합 0, 1에서 2개를 뽑아서 만든 친구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A라는 원소에는 2가 없습니다. 맞죠? 얘도 맞는 말이야. 자, 다시 B를 보자. B라는 집합에서 집합 1, 2를 뽑아올 수 있나요? 네. 집합 1, 2 뽑아올 수 있겠죠? 4번도 올바른 말. 자, 그러면 B라는 친구 안에 A라는 친구가 들어있다는 거 5번이잖아. 맞는 말 아니야? 2가 없잖아요. 2가 없어서 아니야. B에서 뽑아서 만들 수 있는 A는 맞거든? 얘 왜 틀렸어? 얘가 하는 말은 왜 틀렸어? 너 이렇게 써야지 올바른 말인 거야? 집합들끼리 비교하는 거잖아, 그치? 집합들끼리 비교하니까 부분 집합의 기호를 써야지 원소의 기호를 쓰시면 안 돼요. B라는 곳엔 A라는 원소가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5번, 1번 두 개가 나오겠네요. 자, 잠깐 6번. 더 안 나갈게 오늘. 6번을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2분 정도 풀어보시고 나랑 답을 내고 끝냅시다. 6번. 일단 A 원소는 써놓고 있을게요. 9의 양의 약수니까 1, 3, 9 이렇게 들어오는 거 같겠지? 써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무 빠르니? 같이 해볼게. 자, 일단 1번 A에는 1이라는 원소가 있네요. 그렇지? 니은은 틀린 말이 3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했죠. 디귿은 A의 부분집합으로 공집합은 있는 게 맞죠. 맞아요? 공집합은 유일하게 집합기호가 없어도 괜찮다. 자, 리을 A의 원소로 집합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어. 이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저렇게 쓸 거면 저게 없어져야 되지. 저 친구 원소로 쓰셔야 되는데 집합으로 썼기 때문에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미음이요. A의 부분집합으로 1과 6이 있다. 안 되죠? 왜 안 돼요? 6은 애초에 존재도 안 했네. 자, 마지막 비읍 좀 볼게요. A의 부분집합으로 1, 3, 9라는 집합이 있다. 맞아요. 올바른 얘기겠죠? 그럼 결과는 기역, 디귿, 비읍 2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결론적으로